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네네. 선택에 후회도 하고 네네. 또 심지어는 선택할 수 없었던 거다. 예를 들면 네네. 이 땅에 태어난 거. 네네. 그래서 뭐 헬조선이다. 네네. 우리 부모를 네네. 잘못 만나서 내가 네네. 힘들다. 네네. 나를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다고 네네.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청년 실업도 그렇고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살아나가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성세대가 네네네. 나라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기도 네네. 하고 네네. 실제로 또 너무 욕심들 자기 네네. 욕심들에 살고 있고 네. 정말 너무 경쟁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요새 살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런 정말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음. 선생님께서 한번 일종의 뭐 멘토로서 한번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느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약간 치유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그 20대 초반에 분들을 만나면 많이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이 있냐면 이분들이 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든 걸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저도 좀 애매한 세대긴 하지만 조금 윗세대로 올라가면 그 세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든지 쟁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류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비난받는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지금 이렇게 제 환자분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정돈된 마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당장 제 아들이 받아쓰기를 잘 못 맞고 와도 저도 멘탈이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노력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사다리가 없어지고 어렵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막상 내 아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냥 보통의 부모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부모 세대를 보면서 더 상처받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보고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해? 하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분들한테 사실 조금 묻고 싶어요. 정말 모르고 계신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계신지.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이 어렵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전보다 발전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로 구조가 더 어떻게 불평등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더 기회를 잃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오픈해서 이건 우리 세대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하고 오케이 이런 상황이 생겼어. 이거는 우리 잘못도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할까? 라고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냥 뭐 겉으로만 뭐 이렇게 국회의원 수중에 몇 명이 청년이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뭐 청년 무슨 협의회 만들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들 사회적으로 좀 오픈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저녁 식사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뉴스에 나왔을 때 부모랑 자녀가 다투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청년분들한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필요하고 당신이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 네. 어쨌든 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이렇게 안 바뀌고 네네. 기성세대는 사실은 원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네. 힘든데 청년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그게 지금 현실이죠 사실. 네네네. 이럴 때 우리 네네.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너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잘못이고, 근데 제가 그분을 지금 한 2년 정도 진료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독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로 좋은 곳으로 독립하신 건 아니고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서 독립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비판이나 기성세대의 타박에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게 내 삶을 바꿔주진 않거든요.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쉽진 않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답지들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 분노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심한 우울이나 불안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방향을 돌리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의 삶을 조금 더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돌아봤을 땐 내가 그렇게 선택할만 했다라고 느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네. 정말 수용, 네. 선택, 네. 삶 네. 이런 어떻게 보면 현대 정신치료, 심리치료의 가장 엑기스가 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담겨 있고 네. 또 선생님 진료에 그대로 생활 철학에 네.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진리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삶을 정말 네. 말씀대로 또 철학대로 네. 살아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또 꿈, 비전 네.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또 이루고 싶으신 거, 또 이제 아주 좋은 노하우도 제가 배웠는데 1년 더 살면서 해야 될 것들, 그 많은 네.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네. 바라는 거, 또 꿈, 비전 이런 거 한번 우리랑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안산에서 일을 하고 이제 세월호 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무언가 이렇게 근사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 정치를 하려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의사로서의 제 삶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내담자를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순간들이 기적이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저도 제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3년 전에 그 영국의 그 안나 프로이드 센터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냥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센터인데 영국의 많은 그런 상담, 심리, 뭐 여러 가지 치료, CBT적인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안나 프로이드 센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저는 안산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산이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걸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산에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그때 제가 했었던 생각입니다. 지금은 마음건강센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 트라우마타이즈 된 사람들이 성장하는 온디딜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트라우마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안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세월호가 사람의 삶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처럼 거기에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를 보여주는 센터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 치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센터를 막 만들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그렇지만 참 진솔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저의 비전입니다.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정말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안산이 그런 정말 힘든 일을 겪고 회복해 나가고 또 원장님 같은 분이 뛰어들고 하면서 참 좋은 어떤 지역사회로서 또 살아남고 생활해 나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실제로 그 이름이 안산이 진짜 그 안전한 한자인데 네, 진짜 맞습니다. 가장 그런 트라우마 네네. 속에서 그야말로 평안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 거기에 네네. 또 원장님의 비전과 꿈이 잘 녹아들기 바랄 것이고 안나 프리드 센터보다는 김은지 센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이 좋을 것 어쨌든 같은데. 네네. 굉장한 그 어떤 그런 네네. 가치를 담은 센터가 네. 훨씬 더 대단한 센터로서 자리 잡게 될 거를 정말 믿고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우리 좀 꽤 시간 동안 네, 여러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나눴는데요. 네네.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못다한 이야기 또 이런 우리 많은 유튜버들 보고 계실 텐데 뭐 어떤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흔히 듣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는 소중하다. 너를 소중히 여겨라. 이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인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갑자기 제가 더 소중해지는 느낌이 네, 들고 네, 네. 굉장히 치유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채박의 체온과 비움 채채비 오늘 김은지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서 일을 하고 살아나가지만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나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고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 또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 김은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비전, 꿈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 함께 같이 또 많은 일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